방송에서 김숙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장바구니 안에 있는 물건만 해서 한 몇 억 된다고. 나는 한 달에 얼마나 쓸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재테크 하면은 세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아끼고, 그 다음에 모으고, 그 다음에 불리고, 이런 순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 나갈 때 이 영상은 아끼고에 관련된 건지, 또 모으고에 관련된 건지, 불리고에 관련된 건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아끼고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안 쓰면 그게 바로 수익률 100%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안 쓸 수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물론 당연히 안 쓸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돈을 좀 안 쓰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좀 후회하는 소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가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라 그랬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1차 방정식도 못 푸는데 미적분 풀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비 습관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일단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 영수증에서 영수증 보면서 좋은 영수증, 착한 영수증, 그리고 나쁜 영수증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사용하는 게 이게 진짜 소비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은 우리가 한 달 카드값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값 영수증을 여러분들 보시나요? 물론 이제 결제될 때 그 금액이 틀리진 않았는지 이런 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3개월에 한 번 본인이 쓴 카드 영수증을 쭉 출력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쑥 훑어보는 거, 뭐 혹시 내가 결제 안 한 건데 뭐 이중으로 청구된 거가 없나, 이런 거 보라는 게 아니라 3개월 정도 된 영수증을 쭉 다 한번 내역을 봐야 돼요. 지금 영상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 그래서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한번 체크업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외식비만 한번 체크를 해보자. 뭐 먹었는지. 자, 이렇게 영수증 보면서 이렇게 넘기다 보면 진짜 많이도 먹었네, 뭐 이러면서 색깔을 칠하게 되죠. 외식비는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놀라냐면, 야, 이거 남친이 결제한 줄 알았는데 내가 냈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이게 한마디로 추억 돋아요. 옛날 영수증을 보다 보면은 진짜 이거 그때 맛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죠? 내가 얼마나 치킨을 자주 시켜 먹는지, 내가 얼마나 별다방에서 커피를 자주 먹는지, 이런 것들을 이 외식비 영수증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분홍색인데 쇼핑 유흥비입니다. 쇼핑 유흥비. 쇼핑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쇼핑에 내가 어떤 물건을 샀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생활비,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도움이 된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늘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내 소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리뷰하는 습관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소비를 할 때 나쁜 영수증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자, 그게 뭐냐면,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 사용할 때마다 이게 내가 정말 꼭 필요해서 사용하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불필요한 영수증 한두 개만 막아도 여러분들 그 주식 매일같이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신경 쓰고 하잖아요. 거기서 올리는 수익률 이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영수증 한두 개만 막아도 사실은 성공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쓸데없는 돈 안 쓰면 그게 바로 수익률 100%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본인이 사용한 그 영수증 내역을 한번 꼭 관찰을 하고 리뷰를 하는 습관을 가져라 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당근마켓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게 당근마켓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 우리가 그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못 들어보셨던 분도 있을 텐데, 아나바다 운동이 뭐냐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아나바다, 다시 쓰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알뜰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됐던 운동이 아나바다 운동입니다. 아나바다 운동. 그러다 보니까 이 당근을 열심히 사용한다는 것은 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아껴서 중고 물품을 사용하고 또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또 당근마켓에 팔아서 현금도 확보하고, 야, 이거 너무 정말 와, 훌륭한 소비 습관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당근 마켓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당근 매너 온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가요. 이게 어떤 분한테 올라가느냐? 매너 좋은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매너라는 건 다른 사람이 좋아요, 칭찬해주는 사람, 칭찬해주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비싼 물건 싸게 팔면 온도 올라가는 거예요. 칭찬 많이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아껴 쓴다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너무 물건을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자꾸 사고 팔고를 하는 건 아닌지 이거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영수증의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한 달 동안 월급 한 250만 원 받는 분인데 중고 거래, 당근마켓 거래로만 거의 600만 원 이상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자, 이게 그냥 비싼 물건 사갖고 남한테 굉장히 싸게 주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는 당근 온도 발열주의,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발열주의 얘기했었잖아요. 열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다 지나가고 당근 온도의 발열주의,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당근 온도 지금 영상에 보시면 91.8도까지 간 분이 있어요. 와, 이게 몇 도가 맥스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91도면 좀 있으면 펄펄 끓는 온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당근 마켓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첫 번째, 쇼핑이 과감해집니다. 옛날에는 좀 비싼 물건 살 때는 어때요? 한번 생각해보고 사죠. 고민하고 사죠. 근데 이제는 그냥 막 턱턱 사. 왜? 뭐 아니다 싶으면 팔면 되니까. 그죠? 우리가 명품도 예전에 비해서 어때요? 원래 명품이라는 건 40대, 50대 시장이 주 타겟이었는데 요즘은 20, 30대로 내려왔고 심지어는 10대도 명품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카로 또 용돈 받아서 세뱃돈 받아서 명품을 산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활성화됐느냐? 쇼핑이 왜 이렇게 과감해졌느냐? 그게 바로 당근 마켓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비싼 물건을 너무 과감하게 사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취향을 사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 취향을 사야 되는데 자꾸 물건을 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거 다시 팔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색깔은 너무 튀는데,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중의 취향을 고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렇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쇼핑하고 나서 마음 놓고 사용을 못해요. 본인이 쓰려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서 비닐도 안 뜯어. 왜냐? 다시 팔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당근 중독, 당근 발열주의보의 폐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아껴 쓰는 것처럼, 굉장히 소비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쓸데없는 거를 아무래도 자꾸 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근 마켓 이용하는 건 너무 좋은데 당근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것은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소비 통제가 안 된다가, 이게 우리가 설문을 해보니까 직장인들한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모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목표가 없다, 뭐 금리가 낮다, 월급이 적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소비 통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끼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소비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소비 통제가 안 될까? 그럼 이제 쓸데없는 돈을 좀 안 쓰려면은 어떤 마인드,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 이것이 이제 우리 또 고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보면은 뭐 외식비도 있고 쇼핑 유흥비도 있고 문화 레저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 직장인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쇼핑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상점에 가야만, 한 30년 전에만 해도 이 모바일로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직접 상점을 가야만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물건을 받아볼 수 있고, 또 내가 상점에 가지 않더라도 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실은 쉽게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쇼핑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쇼핑이 고민이라면 결제 삼심제도를 도입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법제도에 보면 삼심제도라는 게 있는데 재판을 3번은 한다는 거죠. 3번. 그래서 결제 삼심제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쇼핑을 할 때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뭐 장바구니에 담아 놓지 않고 뭐 결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잠깐 생각을 하죠. 아, 이거 살까 말까라고 고민할 때 그냥 살까 말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한테 딱 3가지만 물어보고 결제를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제 삼심제도라고 해서 뭐 우리 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을 질질질 끌면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결제를 할 때 3가지를 본인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제 삼심제도를 통과한 영수증은 어떻다? 좋은 영수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나쁜 영수증이 될 수가 없다. 자, 첫 번째가 뭐냐? 1심. 자, 첫 번째는 뭐냐?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필요한 것이냐? 아이, 멘토님, 이거 뭐, 아니,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내가 이걸 골랐지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필요하지 않아도 싸면은 클릭을 했잖아요. 솔직히. 나중에 물건이 도착하고 언박싱을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별로 필요한 게 아니네. 근데 내가 이거 왜 클릭을 했을까? 싸서 한 거예요, 싸서.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현대인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싸면은 삽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가를 본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있으면 좋은 거, 그거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좋은 거, 필요한 거 아니다. 아니, 세상에 있으면 나쁠 게 어디 있어. 다 좋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필요한 것은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뭐다?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인한테 1심은 뭐다? 필요한가 물어봐라. 근데 그 필요한 거는 뭐다?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1심을 통과했어. 나 당연히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쇼핑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물어봐야 될 게 2심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좋다.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야 돼. 근데 예산이 있는가가 두 번째 심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예산이 있느냐? 본인 이번 달 용돈, 이번 달 생활비에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재원, 충분한 예산이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필요한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번 달에는 내가 너무 다른 걸 많이 사서 조금 예산이 솔직히 이걸 사면 예산 오반데? 라고 생각한다면 미뤄야 됩니다. 지금 결제하시면 안 돼요. 자, 본인한테 이런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산이 있는가? 있으면 클릭해도 되지만 없으면 다음 달로 미뤄야 된다. 뭐 다음 달이래 봐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솔직히. 다음 달이래 봐야 뭐 일주일 후면은 또는 뭐 2주 후면은 카드값 새로 시작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가가 두 번째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2심까지 통과가 됐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예산도 있어. 야, 그러면 이제 결제에 가까워졌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체제는 없는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물건 중에 거의 60%, 70%, 3분의 2는 사실은 대체제가 있는 거죠. 난생 처음 없던 아이템을 사는 경우가 아니라 사실은 있어. 근데 조금 더 새 거를 사고 싶고 조금 더 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걸 사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그런 것도 필요한 거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과연 대체제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셔서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제 삼심제도는 뭐다? 필요한가, 그리고 예산은 있는가, 그리고 대체제는 없는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한 영수증은 뭐다? 좋은 영수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 실수할 리가 없죠. 자, 여러분 장바구니에다가 인터넷 쇼핑할 때 담아놓는 습관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를 그 방송에서 김숙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장바구니 안에 있는 물건만 해서 한 몇 억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사실 조금 그 말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동의하지 인터넷 쇼핑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장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혹시 이분이 우리의 물건을 사려고 했다 까먹고 안 살까봐 담아놓으라는 거고요.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담아놓고 결제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결제 삼심제도를 시행한 다음에 그거를 통과하면 사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 동상이몽, 장바구니는 동상이몽입니다. 판매하는 자는 더 팔려고 만든 거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소비를 막기 위한 기능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아이템이 홈쇼핑에서 하는데 굉장히 역대급으로 싸게 판매를 한다. 당연히 사야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영수증을 3개월 후에 리뷰할 때마다 그때 이거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쓸데없는 걸 썼네 라고 하는 후회하는 나쁜 영수증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홈쇼핑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빅세일. 빅세일. 하도 세일을 많이 하니까 솔직히 세일 안 한 물건을 사면 왠지 더 비싸게 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역대급 세일. 역대급 세일이다. 이 말 들으면 와 진짜 싸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마감 임박. 또 이 말이 여러분, 이 마감 임박하면은 내가 뭔가 물건 살 때 여러분 꼭 보면은 뭐 그레이, 화이트, 브라운 뭐 이런 색이 있을 때 보면 꼭 하나는 마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감 임박이라고 얘기할 때 보면 색깔 중에 뭐가 하나는 지금 하나는 마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심리를 좀 자극을 하는 건데 실제 내가 이거 누르기 전에 끝날 수도 있다. 여러분 빨리 핸드폰을 들어서 눌러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감 임박. 가슴이 콩당콩당 뛰죠. 내가 누르기 전에 끝나는 거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자, 여러분, 제가 경제 공부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현재는 공급망이 문제가 돼서 뭐 인플레이션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공급 과잉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식량을 무기화한다든지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든지 이런 일이 지금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경제 위기는 공급 과잉이에요. 요즘 옛날에는 물건을 만들질 못해서 문제가 있어요. 만들면 다 팔릴 텐데.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만들어도 안 팔리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역사는 100년이 안 되는 역사죠.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물건만 만들면 팔리던 시대에는 누가 빨리 만드느냐가 경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케팅이 존재하는 이유는 안 팔리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지금은 너무 많이 만드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홈쇼핑 보면서 수량 부족을 딱 느끼면 진짜 팔린다면 안 만들까요? 진짜 팔리는 걸 안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량 부족이라고 하는 거, 마감 임박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냉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방송. 이게 또 이 말이 마지막 방송. 진짜 마지막일까? 예. 요렇게 저 MC가 요런 구성으로 하는 건 마지막 방송인데 일주일 지나면 또 다른 구성으로 더 좋은 가격으로 또 방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계 경제의 지금 문제는 공급 과잉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과잉 경제 시대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것이 단종된다면 더 좋은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단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홈쇼핑을 보다 보면 우리한테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주입하는 게 뭐냐면 안 사면 손해다입니다. 안 사면 손해다. 그러니까 다른 채널로 넘기려고 하다가도 안 사면 손해다. 손해보고 넘기실 거예요? 이거 안 사면 손해인데? 라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계속 지금 던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결제 삼심제도를 통과해서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물건이 홈쇼핑에서 좋은 조건으로 한다면 사십시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없던 니즈가 홈쇼핑을 보면서 생겼다면 그거는 나쁜 영수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NS, 여러분 삶의 활력소죠. 나의 라이프를 나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에게 이렇게 뭔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 SNS가 이제 자본주의의 마케팅과 결합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지갑은 털털 털리게 된다 이거죠. 털털이 아니구나. 탈탈 털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SNS도 가끔은 좀 간헐적 단식을 할 필요가 있다. SNS 간헐적 단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특히 MZ세대들이 이 카페인 중독이 심하지 않습니까? 카페인 중독. 카페인 중독의 카는 뭐냐면 카카오,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카페인이라고 하는데 물론 커피 마시는 이 카페인도 좀 뭐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지만 이 카페인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된다라는. 요즘 그 카카오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프로필을요, 바꿀 수 있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게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정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프리스타일로 프로필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친구들한테는 나는 행복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헤어진 남친한테는 나 지금 슬퍼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그 상대방에 따라서 프로필이 바뀌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프로필을 너무나 요즘 행복해, 뭐 인스타그램에 정말 행복한 사진을 많이 올리면 연락 안 오던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얘 요즘 잘 나가나 봐. 요즘 괜찮은가 봐. 그리고 뭐 만나자, 술 마시자, 뭐 어디 놀러 가자, 자꾸 전화가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카페인이라고 하는 거, 이 SNS라는 게 이제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과몰입을 하게 되면은 중독이 되게 되면은 소비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피디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인스타그램 저 이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 사진을 몇 개 올렸더니 벌써 막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인사를 막 하고 그러던데, 이 인스타그램에 뭔가를 내가 올리려면 내가 오늘 아무 카페를 가지도 않았고 뭐 특별히 맛있는 식사를 하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멋진 사진을 찍지도 않았다 그러면 오늘 뭐 올릴 거예요? 그러면 뭐 별다방 가서 케이크라도 한 조각 사서 찍어서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SNS가 너무 과몰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갑이 탈탈탈탈 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극단적으로 소비하지 마라, SNS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적당한 선이 필요한데 그 적당한 선을 자꾸 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4주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는 카페인을 간헐적으로 단식을 해보는 것도 좋다. SNS를 딱 끊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던 자연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그냥 어제 보름이었나? 달이 퇴근하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야, 진짜 세상이 저렇게 큰 달은 저도 처음 봤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그래서 SNS를 끊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한 달에 얼마나 쓸까? 역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 멘토링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한 달에 정확하게 얼마를 쓰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와라 그러면은 막 본인이 고민해서 적는데 솔직히 본인들이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를 잘 몰라요. 이제 이게 예산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월급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월급에서 얼마 저축하세요? 자, 그러면 월급에서 지금 보여지는 그림처럼 저축을 뺀 게 여러분들의 소비 금액인 거예요. 제가 아까 결제 삼심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법제도의 삼심제도라는 거를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소비 추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 추정의 법칙. 소비 추정의 법칙이 뭐냐면 모으지 않는 돈은 결국 다 소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고 있죠. 사법제도에 보면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걸 뭐로 본다? 그냥 무죄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무죄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소비 추정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나 돈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서 한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축을 해. 그러면 얼마를 저축을 하는 거냐? 얼마를 쓰는 거냐? 그럼 사람들은 나 3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축하니까 나 100만 원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 쓴 100만 원은 그게 저축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축 절대 안 되거든요. 언젠가 한번 휴가를 세게 갔다 오든, 언젠가 한번 필요했던 아이템을 세게 지르든, 언젠가 한번 갖고 싶었던 뭔가를 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달은 당연히 안 쓰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결국 소비 추정의 법칙에 의해서 저축하지 않은 돈은, 모으지 않은 돈은 다 소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쓰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저축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300만 원 월급을 받아. 얼마 저축해요? 100만 원? 그럼 여러분 200만 원 쓰는 거예요. 이번 달에 100만 원밖에 안 썼다고요? 나머지 100만 원 꼭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 달에 얼마를 쓰느냐? 모으지 않은 돈은 다 소비되는 것이다. 소비 추정의 법칙을 여러분들 영수증에다 갖다 대고 늘 바라보시면 제 말이 맞는 말이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1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돈줄람 시작하는 영상을 통해서도 1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이 우상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고정관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은 우상향하지만 거기서 인플레이션을 걷어내면 주식은 횡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투자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주식은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재테크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다만 장기 투자, 무작정 무턱대고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목표에 1억을 한번 어쨌든 모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영상. 자, 그 영상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요. 뭐 이런 얘기 열심히 1억 모으고 있어요. 모아볼게요. 뭐 이런 댓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열심히 모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현타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더 살아오다 보니까 뭐라고 느껴지냐면 인생의 기쁨은 고통에 비례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행복하고 막 기쁘고 싶은데 기쁨은 고통에 비례하더라.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거냐? 여러분, 주말이 너무너무 즐겁죠? 그 즐거운 이유가 어디서 옵니까? 평일에 시달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제대하는 날 너무너무 기뻤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제대하는 날 너무 기뻤죠? 그 기쁨 어디서 온 거예요? 입대를 했기 때문에 제대가 있는 거예요. 졸업은 입학을 했기 때문에 졸업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한 달간 시달렸던 게 있었기 때문에 월급날이 기쁜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그 기쁨과 행복은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만약에 현타가 왔다? 힘들다? 여러분, 그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나 왜 이렇게 인내심이 부족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1억 만들기를 해보자 그러고 평상시보다 막 강한 저축, 막 굉장히 저축을 높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힘들어, 돈 쓸 게 없어. 그 정상입니다. 현타가 오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면 그 길은 여러분들을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는데 자꾸 현타가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장애물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런 와중 속에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것이 바로 재테크의 길이죠. 돈 모으기의 길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을 반복하기보다는 세로토닌이 나오는 일을 반복해라. 도파민은 뭐예요? 외식, 여행, 쇼핑 이런 거 도파민 나오죠. 너무 즐겁죠? 근데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무 도파민에 취하면 안 된다. 세로토닌은 뭐예요? 공부, 운동, 저축. 요거 하면 세로토닌 나오는. 공부, 운동, 저축이 막 당장 할 때 막 엄청난 희열을 느끼진 않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왠지 모르는 뿌듯함, 내가 그거를 달성하고 해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도파민보단 세로토닌을 추구하는 게 결국은 자발적 고통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게 바로 공부, 운동, 저축이 주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자발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스스로 그 길에 접어든 사람, 거기서 나타나는 세로토닌에 의한 행복. 정말 뿌듯하다. 정말 기쁘다. 정말 해냈다. 이런 성취감의 기쁨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타가 온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응원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현타가 왔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내가 저축을 하는데 할만하던데 그 저축? 편안하던데? 이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야, 저축을 1억 모아보려고 진짜 너무 세게 했더니 요즘 미치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 말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표를 보는 자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는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끼고 정말 아끼는 것부터 내가 몸에 배지 않으면 일단 모으고 불리고라고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돈줄남, 돈줄녀 여러분들, 자, 앞으로 내가 정말 돈을 모으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때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힘들어진다? 뭐다? 매우 잘하고 있고 매우 정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